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 TV. 오늘의 초대 손님, 웃음에도 격이 있다. 한국여가연구소 윤재섭 박사님을 초대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혼자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행복 채널 리스토리 TV 윤숙입니다. 오늘 리스토리 TV에 출연하실 분은 한국여가연구소 윤재섭 소장님이 함께 출연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계셨죠? 예. 저희 그 리스토리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고 시작할까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도 1분 자기소개 있는 모양입니다. 네. 저는 한국여가연구소 네. 소장입니다. 윤재섭이라고 하고, 네. 교육학을 전공을 했고, 네. 여가와 관련돼서는 주 5일 활동이 안착하는데 국가정책뿐만 아니라 네. 생활에까지도 많은 이바지를 한 그런 사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 소장님, 예. 그 지난 30년 동안에 예. 한국 여가와 예. 또 레크레이션 연구 예. 그리고 프로그램 보급 활동에 예. 많은 그 다양한 활동을 예. 하셨던데 예. 아직도 일반인들은 예. 이 여가 연구소에 대해서 좀 생소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언제 어디 가니까 네. 한국여자연구소라고 대하십니다. 진짜요? 그래서 저는 여자를 연구하지 않고 여가를 연구한다고 그러는데 사람들에게는 아직까지 네. 여가라고 얘기하면은 여가 선용, 그래서 여가는 잘못 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여가는 영어로 불어에서 온 레저입니다. 리저, 네. 레저이고 네. 근데 오리지널 그렇게 원래의 여가의 의미는 공자의 학습, 예. 그리고 뭐 플라톤에는 파이디아 학습입니다. 예. 똑같이 그런 학습을 통해서 자기 성장과 공동체에 네. 기여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들을 여가의 목표이고 예. 여가 학습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여가는 그냥 단순하게 네. 노는 것도 아니고 예. 순수하게 노는 건 아이들이 하는 거죠. 어른들이 하는 놀이는 목적을 갖고 하죠. 네. 우리 목적을 갖는 그 활동은 레크레이션이라고 그래요. 네. 그건 왜냐하면 달라지게 하다. 리라는 말이 달라지게 하다. 기분이 달라지게 하다. 네. 몸의 상태가 달라지게 하다. 정신의 건강을 달라지게 하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뭐 잘 노는 게 가장 좋은 여가이고 가장 좋은 학습이고 그렇게 돼 있는데 네. 우리가 아는 레저는 그냥 노동에서 벗어난 시간. 네.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배웠습니다. 그 레저의 의미가 벗어나서 스쿨이라는 의미로, 학습의 의미로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노동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생활의 기술도 배워야 되고, 그리고 또 삶을 즐기는 것도 배워야 되고, 네. 그리고 공동체의 서비스, 봉사하는 것도 배워야 되고, 이게 골고루 돼야 되는 거죠. 그걸 전인적 인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우리에게 전인적인 것은 그냥 마치 특정한 영역에 능력이 있는 사람. 네. 그 사람은 전문이라고 그러죠. 네. 근데 여가를 즐기는 사람은 교양인, 영어로는 제너럴리스트예요. 호텔에 가면 지배인이 제너럴 매니저예요. 네. 그 사람은 모든 걸 다 골고루 알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네도 일상에서 그런 형태의 삶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제가 주장하는 여가하는 사람. 네. 네. 아주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예. 소장님, 그리고 최근에 예. 그 주 5일 근무, 그리고 또 노동시간의 제한, 최저임금제, 뭐 이러한 것들이 우리 일상에 참 많은 변화를 주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워라밸의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만연하고 있는데 그 워라밸에는 의미가 뭐 work and life 밸런스, 그러니까 일과 삶의 균형. 그래서 요즘 직장인들이 저녁에 있는 삶에서 자기 자신의 여가 활용을 참 잘하고 계시던데 이런 그 워라밸을 강조하는 트렌드의 참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은 워크 라이프 레벨 밸런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말 자체가 잘못됐어요.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워크의 반대는 영어로 레저고
학교의 반대, 스쿨의 반대는 비즈니스예요. 네. 학교에서 배운 것은 비즈니스라고 해서 공동체에게 봉사하는 걸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라이프라는 것은, 삶이라는 것은 노동과 레저와 네. 쉬는 시간과 그리고 학습, 스쿨과 그리고 공동체의 봉사, 비즈니스, 이 네 가지의 밸런스를 가져야 라이프 밸런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아마 깊이를 갖지 않고 네. 노동 중심의 문화에서 급격하게 대비를 시켜서 라이프와 대비를 했죠. 네. 아마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이런 컨셉이었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예, 별 말씀. 사람이 사람을 만나서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는 것이 최고의 여가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영역에서 본다면은 이 속에 담겨진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요? 사람이 사람을 만난다는 게 공자의 가장 큰 인이라고 그러죠. 사람 인자 두 개가 모이면 어질 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에도 사랑입니다. 러브입니다. 사랑도 종류가 많아요.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하는 건, 흔히 생각하는 건 에로틱 러브, 몸, 신체에 관한 것만 사랑이 아니고 필로스처럼 필리아, 친구의 우정도 있고 아낌없이 넘겨주는 아가페라는 사랑도 있고, 그죠? 그리고 어때 미치는 매니아라는 사랑도 있고, 그리고 스토르게로에서 부모와 자식 간처럼 묵묵히 지켜보는, 사랑에도 종류가 많은데 사람들은 다양한 사랑을 지향하지 않고 굉장히 현대에 들어서 지금은 정보화, 신정보화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너무 계산적인 것 같아요. 사랑에 대한 개념도 마치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어떤 상품의 가치로 두고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입장에서는 왜 사람들이 이런 워크 밸런스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러브 밸런스는 얘기하지 않을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러브 앤 라이프 밸런스가 나와야 되겠죠? 예. 네. 예. 그러면은 이 화제를 좀 바꿔서 오늘의 주제 결혼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죠. 예. 제가 어제 금요일인가 신문에 82년생 김정희가 베스트셀러가 된 이후 결혼 기고를 했어요. 근데 요즘 이제 사실 결혼이 좀 젊은이들의 관심도 없고 또 안 하려고 하고 독신으로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여성들이 예전에는 혐오 양처가 하나의 미덕이었지만 지금은 여성들도 또 사회에 진출을 하고 경제적 능력도 있고 공부도 많이 하다 보니까 어떤 양성평등의 어떤 그런 시대에 우리가 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한 배경들도, 이러한 문화도, 이런 비혼 문화에, 조금 자리매김하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이, 문명이라는 것과 함께 물질과 정신이 계속해서 진화가 이루어진 거죠. 과거에는 혐오양처가 맞았겠죠. 그런데 이제 산업사회에 들어오시면은 노동자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 남자, 여자의 사회적 자아가 중요했었어요. 근데 그 사회적 자아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길이 보이니까 그 다음에는 생활 속에서 만족의 수준이 달라지는 거죠. 생활이 단순하게 지역사회, 내가 사는 동네에서 이제는 동네를 떠나서 큰 도시, 구 이렇게 확장되니까 그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하니까 과거 소규모의 가족 중심에서 탈가족화되고 그리고 사회로 들어가서 자신이 그 속에 있지 가족과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진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는 가족에서는 멀어지고 사회적 자아가 더 크게 되고 그 속에서의 자아 발견이라는 미묘한 가치를 갖고 계속 가다 보니까 가정에서는 저 멀리 가 있고 돌아오려고 하니까 지난 60년간의 한국 사회의 진화와 진보는 우리의 가정과 가족과 사랑에 대한 개념마저도 바꿔놓은 거죠. 이것은 굉장히 사회학적 뿐만 아니라 경제학적, 문화인류학적인 가치도 달라지게 했다는 거죠.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 달라졌죠. 과거에는 가정에서 행복하고 단순하게 반경 1, 2km 안에서 행복할 때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제 물질과 문명이 들어오니까 그 반경이 자꾸 커지는 거죠. 커짐으로 따라서 가족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런 문화가 지속화된 것이 오늘날 젊은이들에게 독신주의 그리고 사람에 대한 의존성, 사람보다는 물질에 대한 의존성이 많아지고 그리고 다양한 만족의 출처가 생긴 거죠. 과거에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차가 필요하고 음악이 필요하고 문화 공간이 필요하고 그리고 향락을 할 수 있는 쾌락의 소스, 출처가 많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과 사람에서 즐기는 것보다는 최근에서 휴대폰과 대면하는 이제 면대면이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물질과 대상과의 관계하는 상태가 달라진 거죠.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가족화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의 변천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죠.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화의 과정을 어떻게 대인과의 관계 그리고 가족에 관한 개념 그리고 가족을 형성하는 프레임 그리고 생활에 갖는 의미를 다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제는 집이 있고 그 안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도 집에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우스지 홈이 없다는 거죠. 하우스로 달려가지 홈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이제 홈이 야구처럼 결국 뛰어가는 대로 홈이잖아요. 자기의 목표 지점을 가는 것은 자기의 삶의 완성과 가족과 문화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그 다음 세대의 번영을 위해서 기여하는 게 인류의 또 개인에서 가장 지상 최대 목표인데 그런 목표가 없어지고 나만은 있는 거죠. 너무 개인주의로. 그 배타적 이기주의라고 그래요. 개인주의는 상호를 배려하고 나의 것을 추구하는 건 개인주의이고 배타적 이기주의는 타인의 생각은 전혀 관계없고 내가 형성된 거 그런 것들에서는 어떤 의미를 부과하지 않고 나 중심적만 생각하는 배타적 이기주의의 만연이 결혼에까지도 영향을 미치죠. 네, 소장님. 그 요즘 젊은 연인들도 결혼에서 중요한 것이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연인들이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한번 추천해 주세요. 좋죠. 첫 번째는요. 서로가 적절히 맞는 교육 환경. 예를 들어서 이를테면 고등학교를 나왔으면 고등학교를 나온 사람, 대학을 나왔으면 대학을 나온 사람. 왜냐하면 문화와 그죠? 문명을 향유한 수준이 비슷하면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취미생활이라는 거죠. 취미라는 것은 개인이 하고 오랫동안 할 수 있고 남을 가르칠 정도의 수준이 있는 레크레이션 여가 활동을 취미라고 그래요. 그런 취미가 같으면 좋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동아리나 같은 모임에서 취미로 만난 사람들이 오랫동안 가요. 왜냐하면 평생 동안 할 수 있는 활동이 있다는 거죠. 결혼은 서로 사랑하는 것도 평생 해야 되고 그리고 즐기는 것도 평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들만 좋으면 된다고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항상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면 결혼하기 전에 상대방 집에 주말마다 4번은 가봐야 돼요. 가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그리고 어때요? 우리 집도 오픈해 주는 거죠. 뭘 하고 주말 보내시고 어떻게 지내시고 어디에 가서 쇼핑하고 어떻게 장을 보고 대화는 어떻게 하고 음식은 어떻게 하고 삶의 스타일이라는 거죠. 헤어스타일처럼 그 스타일을 서로가 보고 그 스타일이 합리적으로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오로지 only you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 책에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목적에 맞춰서 쾌락에만 초점을 두면 언젠가는 권태는 익숙해지라는 뜻이거든요. 익숙해져서 서로가 서로에게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스포츠를 하면 서로에게 배려하는 스포츠가 제일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부도 연인도 서로에게 배려하고 존중하고 묵묵히 지켜보고 사랑할 수 있는 걸 많이 찾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필요한데 첫눈에 갖다 폴링 인 러브 제일 나쁜 단어예요. 뭘 폴링해요? 폴링하면 안 됩니다. 쉐어 해야죠. 나눌 수 있고 그리고 어떻게 나눈다는 건 공유한다는 거죠. 공유의 가치가 많은 파트너를 만나는 게 최고죠. 요즘 저희 딸도 남자친구를 사겠다는데 애는 놓기 싫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에 대한 것도 marriage encounter라고 하거든요. 가톨릭에서 결혼은 encounter라는 거죠. 그냥 미팅이 아니고 encounter, 오리지널 사람과 사람에서
만나서 들어가서 그러고 들어가다 카운트 많은 것을 고려하다 의존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렇게 돼야 되는데 메리지 인카운트라고 돼야 되는데 메리지가 마치 미팅처럼 되어져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유지한다면 모두에게 불행해지고 계속해서 네. 그죠 서로 분리되는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네, 주례도 많이 들어오시죠? 그 혹시 주례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남기시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또 이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어떤 말씀? 그건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하는 것과 대화보다 더 필요한 게 설득인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설득을 한다는 거. 설득을 한다는 건 뭐야? 상대방 얘기를 듣고 경청, 리스닝 적절히 듣고 그리고 그것을 배려해 줄 수 있는 게 되어야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관계 형성이죠. 관계 형성은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그죠? 쇼핑도 같이 나가야 되고 모임도 같이 나가야 되고 운동도 같이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멀어진 상태에서 각자의 활동을 하면 서로가 서로 다른 쾌락을 추구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리되어진다는 거죠. 또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표현하는 거죠. 저는 뭐 어느 광고 중에 표현하지 않는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고 하는데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나의 말을 적절히 해야 되는데 화를 내고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리고 상대방에게 너무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잘 줘요.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되는데 정말 이거는 말은 쉽습니다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지면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거 그죠? 잘 말하고 잘 듣고 관계 형성은 우정이에요. 영원한 우정처럼 살아가는 게 제일 좋죠. 같은 곳을 바라보되 꾸준히 걸어가는 거지 한 곳을 바라보고 매양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자기 표현하는 거. 자기 표현을 적절히 해야 돼. 말 안 하고 있다가 니 내 마음 알지? 모릅니다. 항상 표현해서 상대방에게 이해시키고 그러고 설득당할 준비가 되어지고 그렇게 나눌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이거 좀 현학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론과 실제는 똑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들이 이론과 실제가 다르다고 하는데 이론이라는 건 오랜 반복에 의해서 실행을 하다가 형성된 것이 이론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마 따라해도 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고대에 서양에서는 프루타르크도 결혼에 대해서는 이와 같이 얘기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얻을 수 없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소장님 앞으로 향후 인생의 계획이나 또 삶의 철학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뭐 제 연구소의 모토가 여가하는 사람입니다. 여가하는 사람이라 어떤 사람은 제가 지금도 직업이 한 7, 8가지가 되는데 다양한 일을 한다는 거죠. 다양한 일을 하고 그 속에서 나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한다는 거죠. 여기 뒤에 지금 그죠 배경막에 있는 많은 위대한 사람들처럼 공동체의 이익이 덕이 되고 그 공동체의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게 첫 번째 목표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목표는 사람들에게 같이 즐기는 거죠. 저는 요리도 하고 음악도 하고 글도 쓰고 시인이고 너무 많은 걸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양한 삶의 소스들 그렇게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만든다는 거죠. 가끔씩 이런 생각도 합니다. 왜 저기 대한민국에는 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까? 영혼을? 누군가의 영혼을 아름답게 사랑할 수 있는 영혼이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노년에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여생을 보낸다면 아마 뭐 공자, 플라톤,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그런 행복과 그리고 꾸준히 더불어 사는 삶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윤 소장님, 요즘 대한민국의 청춘들이 많이 아픕니다. 뭐 일자리 문제, 또 결혼 문제, 뭐 여러 가지 그죠. 그래서 이런 젊은 청춘 남녀들에게 오늘 희망의 메시지를 한번 걸어놓으실까요? 첫 번째는 최근 2019년, 20년에 들어서 고용은 나빠지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은 고용은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최적의 임금을 받게 하는 것 그래서 기본적인 삶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결혼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앞으로 6, 7년 지나면 주택을 걱정하지 않은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LH와 같은 공공주택을 많이 하고 그리고 토지 주택 공개념으로 가져가서 교육과 양육과
그리고 개인의 성장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오니까 너무 서두르지 말고 결혼의 비용이나 미래에 집을 살 것인가 이런 데 가치를 두지 말고 개개인이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가 서로가 공동체에 살아갈 수 있는 성숙된 능력을 기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어지면 저도 저희 집 아이들에게 어떤 것도 물려줄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래에 그 아이들에게 집은 저절로 주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자기의 역할을 하면서 자기의 삶을 즐기고 제대로 된 역할과 기능을 하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고 합니다. Don't worry. 반드시 must be happy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감사합니다. 네. 늘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시간과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의 가치들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 같습니다. 여가가 없다면, 행복한 활동이 없다면, 나의 다양한 활동의 파트너가 없다면 인간의 삶도 무의미해지겠죠. 이러한 소중함을 늘 가슴 속에 새기고 실천하는 윤재섭 소장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리스토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